박은정 의원이 아주 심각한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실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이상한 여론조사를 내보내고 이걸 재래식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받았었다는 겁니다. 지방선거쯤 있을 검찰개혁은 보안 수사권을 비롯한 형소법 개정이 달려있어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완성을 앞두고 지금 아주 물밑에서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연일 보안 수사권의 우수 사례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금 검찰의 저 홍보 활동이 왜곡된 홍보라면서 또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제는 또 검찰개혁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어요. 거기에 또 이지은 대변인이 그 상석에 또 앉아 있는 사진을 제가 또 봤거든요. 네. 저 봐, 상석에 앉아 있어. 제가 좌장이었습니다. 저기 또 아주 치열해 지금 물밑에. 그럼요. 자,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아래 중수청, 법무부 아래 공소청을 두는 법안. 요거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맞지? 그리고 2단계가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이 중수청과 공소청의 내용을 채우는 법안도 통과시켰잖아요. 그 결과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여기까지가 됐어요. 요 2단계야. 그렇죠. 2단계까지. 이제 마지막 3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소청에 남아있는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입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검사의 그 수사권에 대해서도 여기 써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2번. 자, 검사는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사의 보안 수사권. 네, 맞습니다.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요게 이제 3단계입니다. 이제부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 196조 2항이 보안 수사권을 규정한 것은 아니죠. 2차 수사권, 재수사권인 거죠. 보안 수사라는 개념은 형사소송법 전체를 통틀어서 197조의 2에 검사가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는. 그래서 검사가 196조 2항에 따라서 하는 수사는 엄밀히 말하면 보안 수사는 아니고 2차 수사, 재수사권, 사실상 직접 수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검사 자기들이 얘기하는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공소청 검사에게 둘 것인가? 이것이 이제 남아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들이 수사권을 놓기 싫잖아요. 싫죠. 그래서 지금 너무 언론 플레이가 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성과를 엄청나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의 성과가 좀 왜곡된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 박은정 의원님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를 좀 자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아니 자료부터 잠깐 보고. 한번 자료를 일단 올려주시겠습니까? 보안 수사 왜곡 사례. 저게 이제 이따가 아마 우리 경찰관이 어제 토론에서 말씀하신 게 나오긴 할 텐데. 저런 식으로 보안 수사 정말 잘했어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을 봤더니 저 사건은 식당의 영업방해로 업무방해 형법 314조 1항 업무방해로 송치를 했는데 그 후에 구속돼서 기소된 거를 봤더니 뭐 스토킹도 있고 보복범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경찰은 왜 수사 안 했어? 부실하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만 잘했어 검사들이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송치된 이후에 보복과 스토킹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수사를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송치할 때는.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나중에. 네. 검찰에 이 단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 송치한 다음에 이 60대 남성이
뭐 스토킹도 하고 화가 나니까. 이렇게 이제 네. 범죄를 뒤늦게 저지른 거야. 네, 네. 근데 그거를 보안 수사로 우리가 경찰이 못 잡아낸 걸 그렇지. 잡아낸 것처럼 아. 자랑을 하고 있는. 마치 경찰이 놓친 걸 자기들이 밝혀낸 것처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곡이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이네. 네. 외국이고 과장이야.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지금 개가 이제 아니에요. 언론에서 찾아보면 아. 뭐 검찰이 보안 수사로 밝혀냈다. 검찰이 보안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렌트카에 이제 손님이 렌트카를 타고 가다가 네. 와서 거기다 800만 원을 놔두고 내린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이 요거를 찾아가지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안 갖다 주고 본인이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제대로 못한 거를 검찰이 블랙박스 포렌식 해가지고 다 찾아냈다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검사의 인터뷰가 실립니다. 아, 네. 보안 수사와 과학 수사로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구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실렸는데 네. 이거 보고 경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다 한 사건이거든요. 경찰이 이미 블랙박스 다 봐가지고 포렌식 다 해가지고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송치를 한 사건인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것도 좀 과장이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경찰에서는 단순히 상해치사로 했는데 검찰에서 ABCD 수법을 싹 보고 가나다라까지 다 수사를 해가지고 강도살인이고 뭐고 다 밝혀냈다라고 했는데 이 ABCD 가나다라 수법이 경찰 수사 서류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경찰은 구속을 하면 10일 동안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겨줘야 됩니다. 네. 10일이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죄명이 바뀔 수 있다. 대신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사까지 다 했다라는 걸 해가지고 피해자한테 설명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검찰이 마치 자기들이 경찰이 못한 걸 밝혀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우리 그 검사님 아니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이 보안 수사한 실적 내라고 검사들을 그렇게 쪼고 있다는 겁니다. 보안 수사 우수사례 실적을 빨리 내라 많이 내라. 그래요? 검사들은 우수사례 없는데 뭘 보안 수사 우수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사실상 이 사례들이 경찰과 검찰이 현장에서는 잘 협력을 해가지고 보안수사 요구를 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는 거 다 경찰이 해줘서 잘 된 사례인데 이게 마치 검사가 잘했다고 하려니까 경찰은 사건을 개판친 것처럼 그렇게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들이 전화를 해서 아니 검사님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우리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우수 사례로 들어갔지? 아, 이렇게 활용할 줄 죄송합니다. 몰랐다? 네. 홍보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보안 수사 요구 건과 보안 수사 건은 다른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검사들이 어디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 현직 경찰관들마저도 10명 중 7명이 검사의 수사권을 찬성한다. 자, 이런 요건데 요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보면은 네. 저 위에 거 하나 좀 읽어 저게 주세요. 보안 예. 수사권 네. 예. 위에 거 직접 보안 수사권 인정할 필요가 있다가 이게 35.2%죠. 네. 그리고 검사에게 보안 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0.5%, 총 65.7%. 요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보세요. 네. 띄워놔 주세요, 계속. 음.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의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다른 거. 같은 네. 성격의 항목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쟁점이 뭡니까? 보안 수사권을 줄지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줄지 그렇죠.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의견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의견인 것처럼 부풀려져서 홍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검사가 직접 가질 것인가 아니면 요구권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저거 두 개를 붙여가지고 현직 경찰관들마저도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찬성한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저거를 13만 경찰 중에 105명만 조사를 한 거예요. 105명. 저게. 그리고 그 조사 결과도 저렇게 왜곡하고 그래서 65.7%가 아니고 실제로는 아까 그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35.2%만 인정하고 나머지 저 밑에 부분들은 반대하는 경찰의 그렇죠. 의견이어서 오히려 과반 이상이 60% 가까이 경찰은 검사의 보안 사건보다는 보안사 요구를 통해서 하자 반대한다는 걸로 언론이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론이 검사 편인지 아니면 검사가 저렇게 언론에다가 내는 것을 그대로 좀 점검하지 않는 것인지 저렇게 온 언론의 10명 중 65.7을 또 반올림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10명 중 7명이 막 찬성하는 것처럼 너무 저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어제 경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럼 정말 경찰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대통령께서 수기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검사들의 의견이 저렇게 있는 건 알겠어. 검사들은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경찰은 그럼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은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로 충분하다는 것이 경찰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보안 수사 요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안 수사 요구가 굉장히 부당한 게 너무 많다. 오히려 그것마저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하잖아 경찰한테. 경찰한테. 근데 이제 황당한 사례가 많다는 거야. 그거를 잠깐 5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면 저런 식으로 양면 문서를 단면으로 복사해서 그 바꿔와라는 저런 거를 보안사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요 정도야. 그리고 검찰 자기들이 보관 중인 사건 기록 지금 보안 사건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아, 네네. 근데 저거를 다시 기록을 첨부하라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를 그 경찰에 보내는 거. 그리고 또 판매글인데 핀매글이라고 잘못 썼나 봐요. 법제 사실에. 그것도 오타 수정하라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이런 식의 잘못된 보안 수사 요구도 많다 실제로.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은 보안 수사 요구로 충분한데 지금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법률가인 검사들과 매우 협력이 잘 되어 있다. 우리가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네. 검사들만이 무슨 수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왜곡된 언론 플레이로 경찰을 너무 공격하거나 잘못 악마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현직 경찰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협력 관계로 너무나 지금 잘 정착이 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도 이미. 예. 그 부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제가 여기 담당 검사나 검사실의 수사관들하고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실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조차도 이게 사례집이나 보도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자료를 낼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도 보안 수사를 요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보안 수사 요구는 정착이 된 형태입니다. 경찰과 검찰 간의 하나의 대화 채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검 형력이 있어야만 형사법 정의가 바로 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박은효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경찰하고 일선에서 협력하셨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막 원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팀 수사라는 개념이 결국 경찰과 검찰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일단은 범죄 혐의점 규명을 위해서 같이 뛰는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검경은 네. 원팀인 거예요. 네. 우리가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이 공무원이잖아요. 이 경찰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왜 안 합니까? 이 피의자에 대해서 그 잘못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고 기소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이 충실히 이행을 한다. 지금 현장은 정착되어 있다. 다만 안 하는 경찰도 있죠. 제대로 못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 검사, 개별 경찰관들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우리가 고민하는 검찰 개혁을 왜 하려고 했는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져서 사건을 조작하는 지금 조작기소 지금 특위 보시잖아요. 네. 저런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져서 조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하지 않도록 네. 그 검찰권 남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을 만들려면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하고 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검찰 예. 개혁입니다. 아니 이제는 좀 제발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제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줄지 말지 이제는 그만 얘기하고 이제 그거 끝내 더 이상. 아니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끝내고 네네.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 건지. 견제 장치. 경찰 자체적으로 덮는 문제. 이걸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 예. 검찰 말고 다른 시스템으로 요
얘기만 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맞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넘어서 일단락을 하고 좀 그 다음으로 그만 넘어갔으면 좀 해라, 좋겠다라는 진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우수 사례집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안 수사 이렇게 잘했어라고 한 그 사례집을 보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겠다라는 그렇겠죠. 게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다행인 거는 아까 저 경찰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 보안 수사 요구건이 또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일 처음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시비 거는 거 그리고 막 화풀이성, 분풀이성도 많았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말 자체가 보안 수사할 것 이런 게 막 내려온 적도 있었어요. 그거 내려면 어떻게 보안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뭘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약간 홍명보 같네. 골 넣을 것. 실점하지 말 것. 그렇죠. 잘할 것 이런 거예요. 이러다 망했거든. 네. 그렇게 수사를 잘할 것 그렇게 이런 내려보내놓고는 사건을 암장한대요. 암장한대. 뭘 하라는 겁니까? 그래놓고 보안 수사권이 없어서 못 사건이 찬다. 너무 밀려 있대. 네. 그런 것 때문에 밀려 오히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사건을 하나 해결한 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검사 사건 번호 사건이 떼져요. 많잖아요. 예. 네. 50개가 있는데 판매글을 왜 핀매글이라 썼어? 라고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한 사건 실적 해결. 해결이에요. 사건 해결. 그런 다음에 핀매글을 판매글로 고쳐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보내잖아요. 네. 다른 검사가 받습니다. 다른 검사가 그 사건을 받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사건 하나 빼는 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게 그냥 일단 내 사건 빼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혹적인 방법인 거예요. 사건이 많을 때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현재 좀 이 보안 수사 요구의 좀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이렇게 추상적이고 행정적인 요구를 했다면 지금은 좀 법리적이고 쟁점이 뭔지를 찍어서 요거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달라라고 네. 보안 제대로 된 보안 수사 요구가 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직접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보안 수사 요구에 조금 더 충실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다면 이제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나면 이렇게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통제라든지 아니면 공소관으로서의 역량이 더 향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네. 약간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최근에 재래식 언론들의 심심찮게 등장하는 보도 사진이 뭐냐면 검사들이 막 서류더미에 막 묻혀가지고 일이 막 밀려가지고 경무에 시달리는 것처럼.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도 엄청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철저하게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경찰이 거기에 비해서 제대로 좀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찌됐든 여론전에서는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겠죠. 언론이 검찰발 보도는 굉장히 신뢰하고 일방적으로 그렇습니다. 뿌려줍니다. 아, 그렇죠. 근데 경찰발은 네. 잘 그 신뢰를 그래서 안 한 측면도 있어요. 언론 플레이 측면에서 검찰이 훨씬 유리한 구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경찰이 네. 기술적으로 좀 이런 거를 좀 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여론전에서 너무 밀려요 지금. 맞습니다. 어제 네. 토론회 했는데 이것도 잘 안 그렇죠. 실어주더라고요. 네. 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네. 검사의 얘기를 충분히 언론에 실었으면은 어제 그 경찰관들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검찰의 얘기, 경찰의 얘기. 그러면 좀 충분히 그것을 수기할 수 있도록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검사님들은 내부 인터넷망에 댓글 하나만 달아도 아유. 언론에서 검사님들이 이렇게 다르셨다. 맞아요. 라고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 문제지. 네. 우리라도 잘해야죠. 그렇죠. 예. 매불쇼 소중합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저희가 통과시켰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고법에서 2개의 내란 전담 재판부가 네. 이제 최초로 가동이 돼가지고 어제 첫 선고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정도도 괜찮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15년을 구형했는데 지금 4년이 나왔고 너무 약하죠. 네. 명태균, 김영선 해줘라 그 뭐 녹취, 윤석열의 육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죄가 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내란 전담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된 그러니까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지 못하는 조희대의 항소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아쉽다. 그나마 조금 이제
그 주가 조작이 공동정범으로 인정이 돼서 그것은 과거 정치검찰이 얼마나 봐주기 수사를 했는가를 이제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뭐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형량이 너무 낮고 그리고 그 김건희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는 뭐 턱없이 부족하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 1심에서 형량이 너무 낮았어요, 사실. 네. 5년, 그러니까 10년 구형했는데 그냥 반 선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다시 유죄로 뒤집히긴 했지만 실제로 그 내란 그 과정에서 체포방해 그거는 실제로 사실은 내전을 한 거거든요. 예. 실제로 그 경호처의 그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이 그렇죠. 서로 그 내전에 이르게 된 깜짝 놀랐죠. 저희도 정도였죠, 처음 보는 그게. 광경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하게 다스려야 되고 처벌이 형이 더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형도 매우 낮았지만 1심 선고형이 낮았고 그나마 조금 올라간 것은 그나마 낮지만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곧 윤석열 내란 수계 재판도 이제 시작되거든요. 예. 무기력 받긴 했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음. 안심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한마디 뭐 하실 박원정 말씀 의원님 있으면. 지켜보는 동안 좀 쉬어야 되겠어요 나는. 아니 그럼 이 얘기까지 한번 여쭤보고. 아니 자 하나만 네. 잠깐 얘기하면은 네. 저는 네. 이제 형량도 중요하지만 유무죄가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기본은. 네. 그런데 다른 건 다 떠나서 공직선거법 관련 지금 김건희 씨 무죄 판결은 저는 법리로나 법리를 떠나서 최소한의 논리적 추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공천 준 거. 예, 최소한의 논리적 추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김영선. 앞으로 과연 누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냐? 아니요, 그게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계약서 쓰지 말고 돈 주면 된다. 1심 판결은 너무 엉망진창이었죠. 어.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사법화된 게 아니라 사법이 정치화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왜냐하면 이건 김건희 개인에 대한 문제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법원이 똑같죠.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원이 김건희 개인에게는 일정 정도 처벌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 유무죄가 국힘까지 가는 것은 막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직선거법은 유죄가 되는 순간 네. 국힘이 문제가 되거든요. 맞죠. 예. 많은 사람도 연결되잖아요. 예. 거기를 차단해 준 거잖아요. 논리도 아닌 논리로 가지고. 근데 어제 조국 대표가 그 얘기는 잘하셨어. 뭐냐면 그 김건희 재판에서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유죄가 나왔으니까 윤석열이 TV 토론 때 대선 때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더 허위사실 유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20대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했던 그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맞아요. 기소가 돼서 그 처벌이 되면은 국민의힘은 그 400억 토해내야 돼요. 예. 맞아. 맞습니다. 아유.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 이것도 최근에 이것도 충격적이었는데 뭐냐면 윤석열이 매일 이재명 대표의 수사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 고리로 통로로 이시원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있었다. 추궁을 하니까 대답하지 않겠다. 저거는 자백이죠. 그렇죠. 저건 했다는 얘기지. 이시원의 자백으로 봅니다. 그렇죠. 저는. 예. 네.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인정하는 거잖아, 사실상. 저게 이제 검찰총장이 하던 매일 데일리 보고거든요. 야, 그 근데 전국에, 제목이 예. 쌍방울 그룹 횡령 등 사건 수사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 4월 말에 작성된 문건이라고 하는데, 야, 경기도 관련 수사, 쌍방울 그룹 자금 관련 수사, 언론 보도 팩트 체크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측근 조사를 누가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이 모두 들어 있대요. 이게 박상용 검사 이름도 눈에 띄고. 저게 제가 보고서 봤거든요. 예. 저거는 검찰청에서 검찰총장 대검에 보고할 때 예. 딱 저런 이제 양식에? 포맷으로 써요? 보고하는 건데 저는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도 여전히 검찰총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야. 게다가 윤석열의 가장 그냥 단 하나의 과제는 그 정적 죽이기. 그렇지. 그냥 날리는 이재명 대표만 없으면 네. 자기가 다음에 또 정권 재창출도 하고 영구 집권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목표가 그 하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성준 의원이 밝힌 거는 이재명 그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씩 또 보고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만 한 거야. 술 처먹고 늦게 나왔다가 야 재판 어떻게 됐어 뭐 그러니까 사건 어떻게 됐어 계속 그것만 받는 대선 거지.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검찰 출신이 아니냐는 안 중요하고 검찰만 했느냐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검찰만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단죄함으로써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외에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치란 누구를 단죄해서 내가 가치를 느끼는 것이 경우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누군가를 살려서 그러니까 누구를 죽임으로써 권력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서 권력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미셸 푸코 용어로 가면 생명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생명을 키우는 권력이 돼야 되거든요. 좋은 말이다. 예. 누군가를 죽이는 권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못되게 하는 게는 쉽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 교수가 학생 하나를 망치는 건 쉬워요. 그건 권력이 아니에요. 폭력에 가까운 거지.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요즘에는 학생이 선생 망가뜨리는 것도 쉽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건 다 폭력이라고 그래요. 권력이란 뭐냐? 학생이 교수가 학생을 서로 살리는 거야 되죠. 똑같이 정말로 정치인이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단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그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돌아보지만 반드시 국민을 살린 경험, 누군가를 살려본 경험을 가지고 대권 경쟁을 하게 해야 된다. 그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지. 윤석열은 누구나 잡아넣을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게 기본으로 깔려 있지. 그렇죠. 국민을 알기를 그렇게 네. 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교복을 못 입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복을 입어보게 할까? 과일을 못 먹는 어린 아이들한테 어떻게 과일을 못 먹여볼까?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사람에게 어떻게 기운을 줄까? 그런 걸로 정치를 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검사는 제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 20년, 30년 동안 누구를 단죄하는 것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만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를 살리는 이런 식으로 사고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훈련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생산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더 좋은 걸 더 좋게 만드는 게 정치라면 검사들은 나쁜 걸 덜 나쁘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걸 더 좋게 하는 거는 검사들은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직업이 아니죠. 그게 그 끝판왕이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상대방 자기하고 반대하는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적인 거예요. 윤석열의 이분법적 사고거든요. 예.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내란으로 치달은 거죠. 네. 그래서 아유, 사실 이 얘기는 모든 직장에 있는 분들이 내가 상사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상사가 되고 싶어? 그럼 다른 게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좀 쉬우면 살갑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무섭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이런 건 권력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확실히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박은정 의원께서 주관한 토론회였는데 그랬어요? 경찰이 바라본 검찰개혁 토론회 이색적입니다. 예, 처음이죠. 어. 지금 검찰개혁 국면에서 예. 검사들이 하는 목소리, 예. 그다음에 뭐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언론에 도배가 되다시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뭐까지 나왔냐면 지금 이제 검사들이 주장하는 보안 수사권, 저는 이제 2차 수사권, 재수사권이라고 하는데 그 수사권에 대해서 경찰들마저도 10명 중에 7명이나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찬성한다는 언론조사, 여론조사까지 내놓고 있어요. 맞아, 검사들이. 이것도 황당하더라고. 그런데 그 조사 자체도 잘못됐고 예.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런데 경찰의 목소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민생범죄 수사의 한 거의 대부분 99% 이상을 경찰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 경찰들의 목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로만 예. 나오고 예, 그래서 그럼 경찰들은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럼 경찰들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하고 오늘 토론회를 야, 이거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보통 이런 토론회는 네. 이지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이재현 하는데 위원장이 오셨어요. 오셨죠? 예, 자장으로. 주관을 박은정 의원께서 이걸 잘한 하셔서 거죠. 너무 빛이 나 네, 이게.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황당한 보안 수사 관련해서 검찰들의 네. 요구 사례를 정리해놨던데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너무 황당해. 네, 맞습니다. 저게 이제 네. 그 보안 수사가 있고 보안 수사 요구가 있는데 예. 그런데 그래도 보안 수사 요구를 그러면은 경찰에게 검사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저런 식으로 황당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단면으로 복사해가지고 판체를 하라고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또 너무했다, 검찰 진짜. 자기들이 보관 중인 사건 기록을 경찰에게 이것 다시 첨부하라고 요구하고
네. 그 범죄 사실 이렇게 쓰는 건데 거기 판매글을 아마 오타가 났나 봐요. 핀매글이라고 썼나 진짜 봐요. 너무하지 않아? 판매글로 고쳐라 이렇게 해서 또 보안사 요구하고 그리고 더 뒤에 건 더 황당한데 1차 보안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송치를 했단 말이죠. 기소하라고. 예. 그랬는데 그럼 기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 형사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의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불성립이 되니까 1차 보안수사 때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또 그 보안수사 하라고 또 요구를 한 거예요. 예. 전주지검에서. 예. 그리고 CCTV 영상 이런 거가 이미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 검사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걸 제대로 보지도 않았나 봐요. 그 다시 첨부해달라고 요구하고 저렇게 이렇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안 수사를 검사들이 자기들이 잘한다는데 예. 보안 수사를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저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검사들이 보안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겠는가? 정말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널리 알려야겠다. 이 웹자보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널리 알려야겠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경찰관들은 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사와 경찰은 한 팀이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범죄 수사를 저지른 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범죄자들을 제대로 단죄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검경은 협력하고 원팀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일부 검사들이 보안 수사하는 그 사건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비틀어 가지고 경찰은 못해. 검사들만 우리가 수사 잘해. 이렇게 해서 보안 수사 우수 사례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 많이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들은 저거 한번 보세요. 저게 뭐냐면 영업방해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경찰이. 예.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업무방해죠. 송치를 했는데 그러면은 업무방해로 이제 기소를 하면 되는데 송치된 이후에 스토킹을 했나 봐요. 보복 스토킹을. 그러면은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거는 경찰 단계에서는 저 스토킹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검사가 그 후에 범행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 경찰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 드러난 사건. 새로 드러난 범죄인데 혐의잖아. 예. 근데 저것을 우리가 보안 수사 우수 잘했어. 경찰은 못했던 거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게 너무너무 많다. 지금 보안 수사 우수 사례라고 나오는 것들이. 네.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은 사실은 사건 현장에 직접 나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건 기록에 담고 피의자에 대한 분노, 범죄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수사해야 됐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수사를 경찰이 굉장히 민생범죄 수사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사들이 보안 수사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검경이 협력해서 잘 하고 있는데 검사들이 지금 이제 수사권을 내놔야 되는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뭘 잘했는가를 그동안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되면서 뭐 그 보복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조작 수사 네. 이런 지금 범죄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작 기소 그 특위에서 그런데 이거는 지금 모른 척하고 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검사들이. 그래서 갑자기 검찰 개혁을 하자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경찰이 너무 수사를 못하고 너무 무능하고 갑자기 돈 받아 먹고 그런 사건을 암장하고 만 이런 경찰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경찰에서 왜 반박을 안 하는지. 그래서 오늘 와서 반박을 다 하고 갔어요. 경찰들이. 다행이다. 그동안에 네.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그게 뭔 차이가 있냐면요. 네. 검찰은 네. 일정하게는 지금 언론하고 밀착돼 있어요. 그렇지. 검찰에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경로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조 그 네, 기자들. 그렇죠. 경찰은 그게 없어요. 없지. 그러면 대부분의 경찰 정도 권력이 있어도 언론과 만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지 힘이 다른 일이 없어요. 근데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빼놓고 가장 언론과 가까운 집단이에요. 아니 옛날에 뭐 우리가 총경회 이런 것도 좀 봤잖아. 그렇지. 유삼령 뭐 등등. 맞습니다. 예. 그럼 해야지. 그래야 형사소송법 되죠. 관련 목소리를 내야지. 네. 근데 자신. 지금 언론이 과거에 그 대장동 제가 최근에 이제 대장동 그분 보도한 동아일보 사죄하라 이렇게 제가 글 올렸는데 그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음. 과정에서 그 대선 과정이었죠. 그 당시에 검찰과 언론이 저는 같이 그 그러니까 정적주기가 아니라 대선 개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지켜주는 것에 언론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잘못했던 게 있잖아요. 네. 그때 잘못했고 검언유착했던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언론은. 그래서 오늘 제가 경찰 불러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를 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찰의 오늘 목소리에 대해서 감동받았다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언론이 얼마나 다뤄질까 네, 저걸? 그런데 언론에서 안 달아주지 당연히. 생각보다 많이 안 다뤄주시는 당연히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이거 사실은 행사잖아. 그렇잖아요. 경찰들이 나섰는데. 그러니까 검사들의 목소리만 그동안 많았지만 경찰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거의 처음인데 예. 그러면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대통령께서도 수기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검사들은 이렇게 생각해. 뭐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본인들은 뭐 잘한 거 지금 홍보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럼 경찰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나 현장은 어떤가 이 목소리 냈으면 그만큼 다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이. 네. 그런데 생각보다는 안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지금 이걸 바라보는 거 아닌가? 예.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수기가 되나? 음. 딱 많은 의견들을 다양하게 듣고 그것이 정말 올바르게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그러면 수기해야 되는 제목이 이거네. 거잖아요. 박은정 의원은 대통령의 미션을 수행한 거잖아. 저는 수행하고 있는 수기를 겁니다. 하라고 네. 했으니까 솔선수범 수기하는 한 거 거예요. 아니야. 예. 근데 다른 의원들 뭐해? 다른 분 요구하지 말고 박은영 오늘 띄웁시다. 오늘 많은 의원들이 같이 하셨어요. 예. 그렇지. 오늘 그 서영교 좋아. 법사위원장님, 김용민 간사님 그리고 또 저희 당하고 또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어요. 오늘. 아니 근데 이건 이런 토론을 어떻게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아니 궁금한 게 앞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이 남아 있잖아요. 6월 이후에 하겠죠. 네, 예. 이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네. 정부 안이 그 총리실 산하 안이 3가지로 해서 뭐 올렸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보도가. 어떻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한다는 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전개되는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가장 먼저 그 법안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 때 그 조직의 그 공무원의 직무 권한이 확정이 돼야 그 그렇지. 조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조직표가 나오지. 맞죠. 미션이 예, 명확히 너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조직이 지금 조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쪽짜리예요. 이것은. 그렇죠. 당연히 공소청, 등수청법은 반쪽입니다. 음. 그러면 이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과연 수사권을 가질 것인가, 네.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은 이 수사권을 빼고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쉽다. 네.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 지금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선 이후에 이제 네. 논의를 시작하고 법안을 만들 텐데 그 이후에도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 과연 수사기소 분리 이게 대원칙이거든요. 네. 그 검찰 개혁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이전에는 좀 검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그 검사들 얘기도 좀 맞나 이렇게 하셨지만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얼마나 이 사건을 조작하고 비틀고 네.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리는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저도 목소리를 낼 거고 또 많은 국회의원님들도 목소리 내실 거라 가지고 저는 뭐 정부에서도 그런 목소리 국회에서의 논의의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뭐 소통하고 협의가 될 거다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